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골목길. 허리 굽은 노모 김순자는 낡은 바느질 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이미 주름지고 굳어 있었지만 그 손에서 뻗어나오는 정성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오늘도 늦은 밤까지 바늘을 움직이며 딸을 위한 스웨터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딸, 박지연은 지금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이사로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며 주말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즐기는 겉보기에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 뒤에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희미하게 밀려나 있었다. 순자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쳐온 여인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홀로 어린 지연을 키워내기 위해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았다. 새벽엔 빵 공장에서 빵을 나르고 낮엔 시장에서 채소를 팔다가 밤에는 청소를 하러 다녔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고 허리가 휘어져도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로지 우리 지연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라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다. 그 덕분에 지연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에 나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지연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세련된 도시 생활 속에서 그녀에게 어머니는 그저 시골 냄새가 묻은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달랐다. 딸이 바쁘게 살아가며 지칠까봐 겨울마다 낡은 털실을 사다가 손수 스웨터를 짜서 전해주곤 했다. 옷감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도 아니었고 디자인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코 정성으로 엮어낸 그 옷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정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늘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두 손으로만큼은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딸을 위한 희생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에는 밥 대신 풀죽을 먹으며 지현의 도시락 반찬을 마련했고 사춘기 시절에는 몰래 시장에서 헌 옷을 사와 손질해 새 옷처럼 만들어 입혔다. 지연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늘 그런 어머니의 그림자가 함께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딸의 눈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부담스럽게만 보였다. 반면 순자에게는 여전히 딸이 세상의 전부였다. 딸이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고 목소리가 잠시 차갑게 변해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상 누구도 몰랐지만 순자는 자신의 삶을 오직 딸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었다. 지현의 웃음이 그녀의 행복이었고 지현의 눈물이 그녀의 아픔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아침마다 유리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 박지현은 또박또박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자리. 그녀는 이미 많은 이들이 꿈꾸는 성공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갑고 무심한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그 벽은 특히 어머니 김순자에게 가장 두껍게 쌓여 있었다. 가끔 어머니가 직접 뜨개질한 스웨터를 들고 회사 근처까지 찾아오곤 했다. 순자는 작은 종이봉투에 옷을 담아 건네며 지현아, 요즘 많이 춥지? 이거 엄마가 짜봤다. 하고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그러나 지현은 그 순간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옆에서 직원들이 볼까봐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엄마,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요? 그냥 버리세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때마다 순자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고 얼굴에는 애써 지은 미소가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괜한 짓 했네. 알았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순자는 딸이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 싶어 끝까지 삼켰다. 지현에게는 중요한 회의, 거래처 접대, 동창 모임이 우선이었지. 늙은 어머니와의 식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명절조차도 바빠서 못 내려가요. 라는 말 한마디로 대신했고 어머니의 전화는 종종 업무 중 귀찮은 방해로 여겨졌다. 그녀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은연중에 부끄럽게 생각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마디, 오래된 옷에서 풍기는 세월의 냄새. 그것들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감추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지현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빛나는 자리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녀가 누리는 화려한 일상 뒤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를 굽히며 일했던 한 여인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순자는 여전히 딸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전화를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엄마, 나 바빠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 이따는 결국 오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넓어져 갔고 순자의 사랑은 점점 더 일방적인 희생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지현이 세상의 전부였다. 겨울의 초입, 찬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은 빗줄기 사이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도 어머니 김순자는 딸 지현의 집 앞을 서성였다. 회사가 끝난 딸을 잠깐이라도 볼까 싶어 온 길이었지만 차창 너머로 스치듯 지나가는 딸의 무표정한 얼굴만 보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순자는 젖은 우산을 꼭 움켜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제발 우리 지연이를 지켜주십시오. 제 목숨을 다 바쳐도 좋으니 아이만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쏟아지는 빗방울에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구분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선 단 한 가지 바람뿐이었다. 딸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자신이 대신 늙고 대신 병들어도 좋으니 딸만큼은 빛나길 바랐다. 그 순간 이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렇게까지 바란단 말이오? 자네의 목숨과 젊음을 다 바쳐서라도?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빗속에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힘을 품고 있었다. 긴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젖지 않은 듯 보였다. 누구세요? 나는 그냥 길을 지나는 사람일 뿐이오. 하지만 자네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들려왔지. 자네는 딸을 위해 뭐든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더군. 순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낯선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제 딸만큼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늙고 더 아파도 좋으니 지연이만은 젊음과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좋소. 그렇다면 거래를 하지. 자네의 세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딸에게 젊음과 활력을 주겠다.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유는 오직 그 아이니까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요동치며 골목길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그리고 노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좋다. 곧 알게 될 것이오. 다만 모든 거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오. 노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순간 순자의 눈앞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세상이 마치 낯선 무대로 변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환히 비추었지만 박지현의 눈은 번쩍 뜨이자마자 낯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니라 주름 깊은 70살 노파가 서 있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흩날리고 피부는 탄력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매끈하던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목소리마저 쉰 듯 낮게 울려 나왔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럴 수가 없어?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낯선 노인의 살결뿐이었다. 공포에 휩싸여 방을 뛰쳐나가자 거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놀랍게도 어제까지 허리가 굽고 주름 투성이였던 어머니 김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머리칼은 검게 빛나고 피부는 고운 빛을 되찾았으며 허리도 꼿꼿이 펴져 있었다. 마치 40살 즈음의 젊은 여성으로 돌아간 듯 했다. 지희연아, 엄마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구나. 세상이 새로워 보여. 순자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하지만 지현의 눈에는 그 모습이 공포였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엄마는 젊어지고 나는? 그 순간 어젯밤 빗속에서 만난 노인의 목소리가 귓게 울려 퍼졌다. 모든 거래에는 대가가 따른다 했지 않소. 지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화려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회사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리,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남편의 시선마저 이제 이 낯선 모습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반면 어머니 순자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에서 해방된 듯 거울 앞에서 팔을 휘두르며 젊음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변화가 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연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엄마, 제발 돌려놔요. 제발.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아침 햇살만이 무심하게 두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서울 강남의 호화 아파트 거실. 전날까지 세련된 차림으로 자신감을 뽐내던 박지연은 이제 낯선 노파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온종일 거울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변화는 되돌려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남편 최도연이 퇴근에 들어왔다. 지현은 다급히 달려가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나예요. 당신 아내 지현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믿어줘요. 그러나 도연의 눈에는 공포와 혐오만이 서려 있었다. 이봐요.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지현은 절규했다. 나라고요. 당신이 사랑한다던 그 지현. 하지만 도연은 곧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다. 결국 지현은 급히 지갑과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 젊은 모습과 현재의 늙은 얼굴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걸거렸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나는 이런 노파와 살 수 없어. 그날 밤 그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남편의 뒷모습을 붙잡지도 못한 채 지연은 거실에 홀로 무너져 울었다. 며칠 뒤 그녀는 회사를 찾았다. 늘 자신을 따르던 직원들의 시선이 곧 낯선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이사님, 맞으신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사님은 지금 출장 중이잖아요. 대표이사마저 냉정하게 말했다. 박 이사, 지금 이 모습으로는 회사 이미지를 해칠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만두시죠. 순식간에 자리와 명예에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찾아간 것은 친구들이었다. 오랜 동창 모임 자리에서 그녀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반가움은커녕 속삭이는 목소리와 비웃음만이 이어졌다. 저게 정말 지연이야? 어떻게 저렇게 늙을 수가 있어? 성공했다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지현은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현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젊음과 외모, 지위와 명예,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 남편도, 회사도, 친구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엄마가 평생 겪어온 고독과 아픔이 바로 이런 거였을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난 박지현은 며칠 만에 삶의 모든 기반을 잃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고급 아파트에서도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렇게 그녀는 단숨에 거리로 내몰렸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 지연은 얇은 외투 하나 걸친 채 서울역 광장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추레한 노파를 힐끗 바라볼 뿐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던 자신이 이제는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뒤져 남은 샌드위치를 입에 넣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목구멍으로 억울함이 차올랐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후 지현은 생계를 위해 헌병과 폐지를 주워 팔기 시작했다. 손수레를 끌며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은 금세 굳은 살로 갈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고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거지 할머니라 놀려댔다. 그 순간마다 지연의 가슴은 찢어졌다. 예전에 나는 저 아이들의 어머니보다도 더 세련되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니. 밤이 되면 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몸의 열기를 앗아갔고 쥐들이 발치 사이를 기어다녔다. 굶주림과 추위, 몸 열감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그녀는 매일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다. 엄마는 평생 이런 수모를 견디며 나를 키워내셨구나. 나는 그 고생을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외면했지. 그녀는 과거 자신이 어머니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떠올라 몸서리쳤다. 촌스럽다, 버리라, 귀찮다. 그 모든 말이 지금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왔다. 지연은 비로소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있었다. 배고픔과 추시, 사람들의 멸시, 끝없는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와 젊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보다 단 하나의 소망만이 간절해졌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용서를 받고 싶어요. 서울역 근처
다리 밑 어둑한 공간. 추위와 굶주림 속에 몸을 웅크린 박지현은 눈을 감을 때마다 어머니 김순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던 구후정한 등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던 손, 해마다 겨울이면 손끝이 터져 피가 나면서도 스웨터를 뜨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는 평생 전 고생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어.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잖아. 길가에 버려진 종이 상자를 덮고 누우며 지현은 흐느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세상 누구보다 성공한 여성이었다. 회사에서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남편의 자랑이자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질 받는 노파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지닌 젊음, 아름다움, 성공. 그 모든 게 다 엄마의 희생 덕분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그녀의 기억은 한 장 한 장의 장면에서 멈췄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민 낡은 종이봉투 속 스웨터. 그때 자신은 차갑게 말했었다. 엄마, 이런 거 누가 입어요? 그냥 버리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지던 모습이 이제는 가슴을 도려내듯 선명했다. 지연은 눈가를 훔치며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그 작은 정성을 부끄러움으로만 여겼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내던졌지.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가던 빈 깡통처럼 지현은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도 깨달았다. 엄마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엄마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다시 돌아가야 해. 이 늙은 모습이라도 좋으니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세상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지만 단 하나 남은 소망이 그녀를 살게 했다. 바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것. 겨울비가 그치고 새벽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다. 그날 새벽 박지현은 다리 밑에서 힘겹게 일어나 허기진 배를 부여잡았다. 낡은 신문지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손수레를 끌던 노파로 쓰레기를 줍던 가련한 존재로 이제는 세상이 뭐라 불러도 상관없었다. 단 하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벽돌 담벼락에 담쟁이가 얼어붙은 채 매달려 있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 골목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온몸의 관절이 쑤셨지만 그 고통조차 마치 죗값처럼 달게 받아들였다. 집 앞에 다다른 순간 낡은 대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녹슨 자물쇠에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어머니의 그림자. 지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 나 왔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이 떨려 초인종조차 누를 수 없었다. 대신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외쳤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주신 사랑을 외면한 불효녀야. 날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안아줘. 그때 안쪽에서 인치척이 들렸다. 낯익은 발소리, 그리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어제까지 젊음을 되찾은 듯 빛나던 김순자였다.
곱게 빛나는 머리칼과 맑은 피부,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게 누구야? 순자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현의 목소리를 듣자 얼굴이 굳어졌다. 지현아, 정말 너니? 지현은 대답 대신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것처럼 서로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 늙은 딸과 젊어진 어머니. 서로의 어깨를 적시며 흐느끼는 모습은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애절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아. 엄마가 내 인생 전부였다는 걸 늦게 깨달아서 너무 미안해. 순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다. 내 새끼,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들었다. 비록 세상은 지연을 버렸지만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그녀를 품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지현은 어머니 김순자의 작은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한때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낡은 기와지붕 밑에서 시작하는 소박한 아침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오래간만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이면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지현은 잠에서 깨어났다. 늙은 몸이 무겁게 일어났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지현아, 밥 먹자. 그 말 한마디가 예전에 어떤 화려한 파티 초대장보다도 소중했다. 식탁 위에는 단출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김치, 달걀 프라이, 멸치볶음. 과거의 지현이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숟가락을 들 때마다 눈물이 고였다. 엄마, 이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내가 왜 그동안 이런 밥상을 외면했을까?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이렇게 잘 먹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배부르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함께 시장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빨래를 널거나 집안일을 도왔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젊은 시절 혼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세히 들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그 모든 걸 혼자 견디셨다고요? 그런데도 난 한 번도 묻지 않았네요. 괜찮다. 엄마는 네가 웃는 얼굴만 보면 힘이 났어.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지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지면 낡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순자는 손뜨개를 하며 딸 곁에 앉았다. 지현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속삭였다. 엄마, 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제야 엄마 딸로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순자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내 딸, 네가 돌아와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두 모녀는 세상 가장 작고 낡은 집에서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값진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도 값비싼 음식도 높은 지위도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늦은 밤 달빛조차 희미한 시각이었다. 박지현은 작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 김순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기척이 다가왔다. 잘 지내는가 아줌마. 놀라 돌아본 지현의 눈앞에는 그날 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이 서 있었다. 여전히 긴 우비차림, 그리고 젖지 않는 신발.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알 수 없는 힘을 머금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당신 왜 또 나타난 거죠? 노인은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원하면 이 거래를 되돌릴 수도 있소. 자네에게 젊음을 돌려주고 모든 것을 다시 갖게 해줄 수 있지. 회사도, 명예도, 남편도. 그 말에 지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때는 온 세상을 쥐고 있던 그녀였다. 젊음과 부, 성공을 다시 되찾을 기회라니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곧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일 손수 끓여주는 된장국, 작은 방에서 함께 웃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내 딸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던 눈빛.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전 이미 알았어요. 제가 가진 건 다 부질없었고 오직 엄마만이 제 삶의 전부였다는 걸. 노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자네는 평생 이 늙은 몸으로 살아야 할 것이오? 후회는 없겠소? 지현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살아도 엄마가 건강하고 젊게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진심을 깨달았구나.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집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노인의 모습은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남겨진 지연은 차갑게 식은 바람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새벽, 바람은 유난히 잔잔했고 하늘에는 묘하게 맑은 빛이 새우며 들고 있었다. 박지현은 여느 때처럼 늙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지만 어머니 김순자에게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찻잔을 준비하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등을 스치던 주름이 서서히 옅어지고 힘줄이 붉어졌던 손마디가 매끄럽게 변해갔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로 뒤덮였던 머리가 점점 짙은 흑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은 놀라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다. 깊게 패였던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다. 무거웠던 허리는 다시 곧게 펴지고 떨리던 다리에는 힘이 차올랐다. 그녀는 마치 20년의 시간을 단숨에 되돌려받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다. 그러나 어젯밤 젊음을 간직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대신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흩날리는 원래의 80살 노모가 서 있었다. 엄마, 지현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순자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지현아,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지현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어제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제게 젊음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엄마가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 전부라서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딸, 네가 그런 마음을 품어주다니 그게 바로 하늘이 내려준 기적일 거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거래를 되돌린 것은 노인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 어린 효심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마당을 스치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젊음을 되찾은 딸과 다시 노쇠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한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기적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지현과 김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현은 다시 젊음을 되찾았지만 이전처럼 화려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값비싼 옷, 명예로운 직책을 떠올리기만 해도 공허함이 밀려왔다. 엄마, 이제 우리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아요. 지연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녀는 과감히 과거의 인맥을 끊고 회사로부터 다시 오라는 제안조차 거절했다. 대신 동네의 작은 골목에 소박한 잡화점을 열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지키며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배추가 참 신선하네요. 지현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순자는 가게 한쪽에서 뜨개질을 하며 손님들에게 차를 내주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저 두 모녀가 참 보기 좋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서 산 재료로 저녁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 달걀말이, 그리고 순자가 직접 담근 깍두기.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따뜻한 맛이 담겨 있었다. 지현은 밥을 먹을 때마다 말했다. 엄마, 이제야 진짜 밥맛을 알겠어요. 그동안 나는 맛이 아니라 체면만 삼켰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다 보면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지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돈도 명예도 젊음도 결국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였어.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절대 잃을 수 없는 진짜 보물이야. 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다. 비록 작은 집, 작은 가게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갔다. 박지현과 김순자는 어느새 소박한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서로를 깨워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가게를 지키며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은 더 이상 화려한 명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오로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의미가 있었다. 한때는 성공이란 이름으로 세상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이란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임을. 순자는 여전히 주름진 손으로 뜨개질을 하며 딸을 바라보았다. 지현아,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에 지현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살아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엄마의 삶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렇게 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따뜻하게 채워갔다. 어느 날 밤 지현은 일기를 쓰듯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다. 돈도 젊음도 명예도 결국은 허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효심과 가족애야말로 시간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만약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 해도 그녀는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함께하는 오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진실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이라는 걸요. 순자는 눈을 감으며 잔잔히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고생이 씻겨 내려간 듯한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모녀의 작은 집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빛이 번져 있었다.